자, 요거 동작하는 거부터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냥 여기 자바 고급에서 할게요. 우리 하던 거 여기 와서 할게요. 자, 우리가 일단 프로그램의 동작 원리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천천히 얘기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OS라는 게 있고, 그렇죠? 컴퓨터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 그 다음에 우리가 작성한 응용 프로그램 이렇게 있죠. 그렇죠? 네, 컴퓨터는 하드웨어를 얘기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CPU랑, 그 다음에 램이랑,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있겠죠? 하드디스크는 그냥 HDD로 통합할게요. SSD도 있고 HDD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요게 연산을 하고요. 연산. 요거는 저장. 얘도 저장.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죠. 두 가지. 자, 연산, 저장, 저장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 친구 연산은 뭐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뭐 보수,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연산들을 하는데 그렇죠? 자, 어떤 것들을 연산하냐면 자,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자, 여기에 불러와서 그렇죠? 여기 있는 녀석들을 이렇게 연산을 시켜요. 이렇게 해서 저장 공간이 이렇게 두 개다. 자, 그럼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얘는 우리가 웬만하면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보관되는 형태의 저장. 오랫동안 보관되는 형태. 이 친구는 전기가 들어왔을 때만, 전기가 들어왔을 때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하드디스크 같은 곳에 이렇게 새기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새기는 형태. 물론 SSD는 조금 다른 형태지만 이렇게 새기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램은 어떻게 전기가 들어오면 그 저장 공간을 가상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 내역을 이렇게 올리는 형태. 이렇게 올리는 형태. 자, 이게 뭐다? 램. 그럼 여기 있는 내용들을 내가 뭐 1, 2, 뭐 5, 10,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연산을 해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때 이 OS는 이 친구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요. 이 친구들을 관리. 물론 다른 역할도 있어요. 방화벽도 있고, 방화벽으로 뭐 네트워크 통신 같은 것도 열어놓기도 하고. 그다음 또 어떤 게 있을까? 요즘은 그냥 이 OS 자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죠. 그렇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인데 기본적으로 이 OS가 하는 일은 뭐다? 여기 있는 연산 장치, 저장 장치, 또 다른 저장 장치 이 세 가지를 관리하는 것이 OS가 하는 일입니다. OS라고 하면 다른 말로 이제 플랫폼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플랫폼. 왜 플랫폼이라고 하냐면 요즘 OS 단에서 각자 이제 스토어를 가지고 있고 이 스토어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팔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쓰고도 있고요. 하여튼 두 가지는 같은 말이다. OS랑 플랫폼 같은 말이고요. 우리가 이제 윈도우도 있고 리눅스도 있고 유닉스도 있고 그쵸? 리눅스도 있고 그다음에 OSX라고도 하죠. 그쵸? OSX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그냥 맥킨토시라고 하지 않죠. 맥킨토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닉스라는 것도 있었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유닉스라는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단히 회사에서 대단히 용도고 비용이 좀 많이 비싼 편이고요. 리눅스가 요 유닉스가 비싸서 무료로 만든 거고요. 맥은 리눅스 기반이라고 보면 되고요. 윈도우는 좀 다른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튼 이런 다양한 OS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응용 프로그램 뭐냐? 여기에 제가 메모장을 예를 들게요. 메모장. 그럼 이제 메모장이 있는데 여기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메모장이 다르고 리눅스에 돌아가는 메모장이 다르고 맥에서 돌아가는 메모장이 다르고 유닉스에 돌아가는 메모장이 다르죠. 그렇죠? 응용 프로그램은 자, 여기 OS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응용 프로그램이 됩니다. OS에서 우리가 오브젝트 C로 만들어졌어. 오브젝트 C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내가 윈도우는 이렇게 생겼어. 이런 응용 자원을 써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메모장을 윈도우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윈도우로 제공해서 만들죠. 또는 내가 맥에서 우리는 요런 윈도우가 있어. 요런 기능들이 있어. 푸시 기능도 있고 또 사진도 이렇게 등록할 수 있고 탐색기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메모장이 요거 자원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들은 OS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자원들. 아까 제가 빼먹었는데 윈도우랑 맥은 기본적으로 뭘 제공해요? 여러 윈도우들을 제공하죠. 그렇죠? 윈도우. 요거를 사용자 인터페이스라 불러요. 자, 이렇게 윈도우를 제공하는데 요걸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그 유저 인터페이스 이렇게 UI라고 부르죠. UI. 그리고 요것을 그래픽을 제공한다고 해서 GUI라고 부릅니다. GUI. 자, 기본적으로 리눅스나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GUI가 아니라 커맨드. 우리가 이제 요 터미널을 이용해서 커맨드를 이용해서 쓴다 해서 커맨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런 응용 윈도우랑 맥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창들을 이용해서 메모장을 이렇게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응용 프로그램은 요 OS의 종속적이에요. 종속적. 아시겠죠? 중요한 말이다. 자, 응용 프로그램은 뭐에? OS의 종속적이다. 자, 그런데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자바. 자, 자바. 자, 자바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운영 체제도 있고, 그렇죠? 또 맥OS 체제도 있고, 윈도우 운영 체제도 있고, 그렇죠? 윈도우. 그다음에 유닉스 운영 체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메모장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제공하는 것만 이렇게 써서 만들고, 그렇죠? 여기서 제공하는 것만 써서 이렇게 만들고 버전이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메모장. 또 여기서 제공하는 것만 써서 메모장 만들고, 그렇죠? 여기서 제공하는 것만 해서 메모장을 만들고. 자, 우리가 아까 간단히 봤던 그 유닉스랑 리눅스에서 쓰는 거는 이렇게 윈도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래요? 커맨드 유저 인터페이스를 쓰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거. 자, 요건 거. 요게 지금 뭐예요? 메모장인 거죠. 메모장. 지금 메모장이에요. 메모장. 커맨드 유저 인터페이스로 작성하는 메모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메모장에 메뉴 탭 같은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종료를 이렇게 하죠. 그렇죠? 콜론 Q 종료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튼 뭐예요? 각 운영체제에 맞는 메모장들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개발자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메모장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바에서 이거 좀 별로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여기에 다 각자의 JVM을 다 만들어 줄게. 여기서 돌아가는 JVM, 여기서 돌아가는 JVM, 여기서 돌아가는 JVM, 자, 여기서 돌아가는 JVM 이렇게 따로 만들었어야죠. 여기 이렇게 심겨지는 거였죠. 그럼 나는 메모장을 누굴 기반으로? 자바를 기반으로만 이렇게 만들면 여기서도 돌아가고 여기서도 돌아가고 여기서 돌아가고 여기서 돌아가고 자, 메모장. 여기 안에서 뭐예요? 나는 이 윈도우를 이렇게 다룰 거야. 이 윈도우는 이렇게 다룰 거야. 얘는 이렇게 다룰 거야.
이렇게 다룰 거야, 그렇죠? 각자의 것을 내가 요걸 기반으로 이렇게 다루게 되겠죠. 요걸 기반으로 이렇게, 요걸 기반으로 이렇게, 그렇죠? 요걸 기반으로 이렇게. 자, 이때 이제 이 자바가 유명해졌던 이유가 뭐냐면 이 윈도우가 나는 윈도우는 요런 객체를 써서 만들어야 돼 하고 제공을 이렇게 했는데 이 쓰는 법이 굉장히 어려웠대요. 자, 어려운 이유는 제가 이제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을 언제 했냐면 안드로이드 개발을 초창기에 했어요. 초창기.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안드로이드 누구 베껴서 만들었어요? 아이폰 베껴서 만들었죠? 아이폰 베껴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엄청 조잡하고요. 이 코드들이 막 조잡해요. 왜 조잡하냐면 베껴서 오리지널이 아니라 베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막 쓰다가 삭제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버전 바뀌면 막 지워버리고 그다음에 뭐 동작하다가 또 이상하게 되는 것도 많고 이렇게 조잡했는데 마찬가지로 윈도우가 처음에는 이제 맥킨토시 운영체제 이렇게 베껴왔죠. 베껴오고 여기 있는 그 직원들을 이렇게 데려와서 개발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굉장히 조잡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근데 이제 윈도우 보면 좀 약간 코드들이 좀 더럽다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설정 파일이라든가 그런 뭐 여러 가지들이 되게 관리가 좀 더럽게 되는데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맥킨토시 처음에 그 만들었던 우리 그 누구냐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지금 돌아가신 분. 하여튼 그분은 약간 편집증적으로 좀 클린한 코드들을 강조했죠. 뭐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약간 좀 편집증적인 클린한 모습이 있는데 이건 좀 그렇지 않은 모습도 없지 않아 있고요. 하여튼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윈도우가 굉장히 쓰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 메모장 같은 간단한 걸 만들려고 해도 엄청 어렵게 했어야 되는데 이 자바가 어떻게 했냐면 야 그냥 내 언어만 배워. 그리고 자바만 이렇게 배우면 자동으로 모든 윈도우도 다 되고 여기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쓰는 윈도우도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다 해서 이 자바가 굉장히 유명해진 게 또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다른 이유들도 많은데 자, 여튼 이게 뭐다? 플랫폼에 독립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플랫폼이 독립적이다. 자, 그래서 플랫폼이 독립적이다는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동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동작. 자, 우리가 화면에 이 윈도우라고 하는 것을 렌더링, 화면에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다 글씨도 이렇게 출력을 하고 하려면 CPU가 여기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연산을 해야 돼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확대하려고 하고 하면 CPU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친구들 계속 연산을 해야 돼요. 나누기 곱하기. 자, 이때 이 친구랑 같이 연산을 하는 것이 램입니다. 그렇죠? 램. 램이 어떻게 여기에 출력되는 글자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요 윈도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 윈도우가 어떻게 출력되는 것이 대한 프린트, 아웃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들 어떻게 해요? CPU한테 전달해서 연산해서 출력하고, 그렇죠? 또 이렇게 해서 연산해서 출력하고, 뭐 이렇게 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자, 자바 같은 경우에는 요 저장 공간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 그랬었죠. 물론 세 가지이긴 한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한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는 이제 요 두 가지만 배워볼 건데 메소드 영역과 그다음에 여기를 힙 영역이라고 했죠. 힙 영역 이렇게 하지 영어로 메소드 영역과 힙 영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렇죠? 자, 메소드 영역에는 어떤 것들을 저장을 하냐면 우리가 여기에 윈도우가 이렇게 출력이 되려면 코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었죠? 이런 코드들 중에 이런 이 친구들이 막 더하기도 커지기도 하고 이동도 되고 이렇게 하려면 이런 동작을 정의하는 메소드를 정의를 해야 돼요. 이 메소드 코드들이 엄청 많이 존재하는데 이 메소드 코드들을 저장하는 영역이 이 메소드 영역입니다. 메소드. 내가 이 친구들을 어떻게 움직이겠다라고 정의해 놓는
그것이 메소드 영역 정의. 그렇죠? 그다음에 이 힘 영역은 내가 실제로 이 코드들을 그렇죠? 움직이고 하게 하려면 요 정의되어 있는 것들을 객체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객체. 자, 이걸 다른 말로 인스턴스라고도 불러요. 인스턴스. 자, 객체 인스턴스. 자, 또 오브젝트라고도 하죠. 똑같은 말로. 자, 이런 걸로 만들어서 요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CPU한테 연산해줘라고 보내야 되겠죠. 자, 이때 요 힘 영역이 실제로 객체를 만드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힘 영역이. 자, 메소드 영역, 힘 영역. 근데 여기 안에는 GC라는 친구가 이렇게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GC. 가비식 컬렉션인데 내가 객체를 만들어 놓고 얘를 안 쓰면 이렇게 삭제하고 객체를 만들어 놓고 안 쓰면 삭제하고 이런 게 GC고요. 얘는 어디서만 돌아간다? 힙에서만 이렇게 돌아가고 메소드 영역에서는 안 돌아가요. 그래서 힙에서만 이렇게 돌아가서 이 친구를 객체가 만들어지면 삭제된다고 해서 동적 메모리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아시겠죠? 힙을 뭐라고? 동적 메모리 영역. 이 친구는 GC가 안 돌아가서 만들어 놓으면 계속 유지된다고 해서 정적 메모리 영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접근하려면 스태틱이라고 하면 됩니다. 스태틱. 그렇죠? 아무것도 안 쓰면 동적. 그래서 스태틱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 스태틱이라고 써놓으면 여기서 내가 코드에 스태틱이라고 쓰잖아요. 스태틱. 그러면 이 메소드들이 실행되기 전에 쭉 컴파일러에서 읽어지면서 스태틱이 있네 하고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메소드 저장하고 스태틱이 있네 하고 이렇게 쭉 저장하고. 자, 이렇게 스태틱으로 정의된 친구들은 어떻게 된다? 저장돼서 정적이기 때문에 항상 삭제되지 않고 존재하는 특징이 있고요. 자,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램의 영역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램의 메모리 영역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쓰더라. 하나는 이제 우리가 쓴 코드들을 정의해 놓는 곳, 그 다음에 이 코드들이 실제로 연산돼서 저장되려면 객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객체를 만드는 힘 영역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스태틱을 써놓으면 컴파일러가 해석하면서 바로 이렇게 객체로 만들더라. 뭐라고 써져 있을 때? 스태틱으로 써져 있을 때.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자, 없죠? 자, 이렇게 지금 요 행동을 하는 것이 뭐다? JVM이다. JVM. 이때 이제 버추얼 가상 머신이었죠. 자바 가상 머신. 여기 램이라는 공간에 가상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해서 자바 가상 머신입니다. 그렇죠? 자바 가상 머신. 자, 넘어갈게요. 이제 동작 원리랑 메모리 다 얘기했고요. 이제 요 메인은 스태틱 영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메인 스태틱 이렇게 쓰는 거였죠. 자, 우리가 이 친구를 메인 함수라는 것을 호출해서 실행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엄연히 따지면 콜백 함수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콜백 함수. 자, 콜백 함수라는 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정의를 해놓은 코드를 나중에 누군가가 실행한,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실행하면 콜백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호출, 다른 곳에서 호출한다 그래서 콜백 함수였죠. 누군가가 내가 정해놓은 것을 호출해서. 이제 메인 또 뭐예요? 메인이라고 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메인의 함수를 정의해 놓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응용 프로그램이 우리가 정해 놓은 메인을 실행하는 거죠. 자, 그렇죠? 어떻게 동작한다?
메인을 정의하고 실행하면 JVM이 그렇죠? JVM이 메인을 호출해서 실행하는 거죠.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메인이 실질적인 어플리케이션, JVM이 실행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이 됩니다. JVM은 꼭 누구만 실행한다? 메인만 실행합니다. JVM은 메인 함수에 정의된 코드만 실행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public void add 이렇게 하고 있죠. sout 1 더하기 1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이 add도 같이 실행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 그렇죠? 요 메인에 정의되어 있는 코드만 실행한다. 내가 아무리 요 안에서 함수를 정의를 해도 얘는 실행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는다. 자, 요때 이 친구를 뭐라고 한다? 일단 함수라 부르죠. 그렇죠? 함수. 함수의 규칙은 이래요. 그렇죠? 요 앞에다가 접근 지정자, 요를 접근 지정자라 불러요. 자, 퍼블릭은 뭐라고? 접근 지정자. 그다음에 void는 반환값. 그다음에 이름이죠, 그렇죠? add는 이름, 함수의 이름. 그다음에 요 소괄호는 뭐예요? 함수가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인자들. 함수가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인자들. 매개 변수라 불러야죠. 매개 변수. 그렇죠? 또는 다른 말로 파라미터라고도 불러요. 파라미터. 자, 그 다음에 중괄호는 함수의 영역이 되겠죠. 함수의 영역. 자, void는 반환값이 없다라는 뜻이었죠. 반환값이고 void는 반환값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함수가 제가 뭐라 불렀죠? 동작을 정의해 놓는 것이라 불렀어요. 함수는 동작을 정의해 놓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놓으면 어느 메모리에 저장돼요? 힙에다가 저장돼요? 메소드 영역에 저장돼요? 메소드 영역에 저장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의해 놓으면 실행되지는 않고 메소드 영역에서 이렇게 저장해 놨다가 호출하면 그때 저장되는 코드들을 호출해서 실행하겠죠, 그렇죠? 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함수의 또 다른 형태도 있죠, 그렇죠? 여기다가 퍼블릭도 일단 해줘요. 퍼블릭은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이죠, 그렇죠? 퍼블릭. 누구나 다 접근 가능. 프라이빗은 클래스 내부, 그렇죠? 클래스 내부에서만.
protected는 상속한 관계에서. 안 쓸게요. 자, 이 두 개만 쓸게요. protected default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있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실행해보면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애드가. 일단 실행 안 되죠. 자,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자, 우리가 연산이라는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연산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해야 연산이 된다 그랬죠? 객체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객체가. 이 친구가 뭐가 되었을 때? 객체가 되었을 때. 자, 그러면 내가 이 친구를 컴파일러가 해석할 때 객체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컴파일러가 컴파일 할 때. 그쵸. 스태틱이라고 쓰면 되죠. 그쵸? 스태틱이라고 쓰면 이 친구는 객체가 되어 있어요. 자, 스태틱이라고 쓰면 어떻게? 스태틱이라고 쓰면 컴파일러가 해석할 때 애들을 객체로 만들더라. 인터프리터라고 하죠. 인터프리터가 코드를 분석할 때. 자, 분석하면서 자, 메소드를 어디요? 메소드 영역에 저장할 때죠. 컴파일러가 자꾸 얘기했는데 컴파일러가 아니고 컴파일러는 이제 클래스로 변환하는 거니까 인터프리터가 되죠. 인터프리터가 이제 해석해서 실행하는 친구니까 인터프리터가 코드를 분석하여 읽는 거죠. 코드를 쭉 분석하여 분석하면서 메소드 영역에 저장할 때 자, 이 시점에 스태틱이라고 써져 있는 코드가 있다면 그렇죠? 객체로 만들어서 저장해요. 자, 근데 이제 이때 이 add는 이름 앞에 클래스 이름이 붙기 때문에 얘를 클래스 메소드, 클래스 변수라고도 불러요. 자, 이때 이름 앞에 뭐가 붙어요? 클래스명이 붙어요. 클래스 변수 또는 메소드라 불러야죠. 클래스 메소드.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int a는 10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10. 근데 내가 옆에다가 뭐라고 써요? 스태틱이라고 썼어요. public static. 그럼 요 add랑 마찬가지로 a도 언제 인터프리트가 코드를 분석하면서 메소드를 메소드 영역에 저장할 때. 그렇죠? 자, 저장할 때 제가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들 기억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인터프리터가 코드를 분석할 때 이렇게 하거나 또는 인터프리터가 메소드들을 저장할 때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그렇죠? 인터프리터가 메소드를 저장할 때였죠.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은 거고 구체적으로 인터프리터가 코드를 분석하면서 메소드를 메소드 영역에 저장할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스태틱이라고 정의된 코드는 객체로 만들어서 바로 저장하는 거죠. 바로 저장. 어느 영역에? 메소드 영역에. 자, 메소드 영역에. 자, 바로 저장하는데 그때 이 A 앞에 뭐가 붙는다고요? 클래스명이 붙는다고요. 클래스명이. A는 뭐예요? 레슨 01 hello java.a가 돼요. add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레슨 01 hello java.add가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Sout에 hello 레슨 01이죠. 그렇죠? 레슨 01 hello java add가 돼요.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지금 반환값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죄송해요. 그냥 바로 이렇게 호출해도 되겠다. 그죠? 반환값이 없네. 이렇게 바로 호출해서 쓸 수 있죠. 그렇죠? 왜? 이 메인이 실행될 때는 이미 스태틱으로 정의된 친구들은 다 객체가 되어 있어야죠. 메인이 실행되는 시점에는 실행되기 전에 이미 메소드 스태틱으로 정의되어 있는 변수나 메소드들은 객체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또 한 번 더 출력해 볼게요. Sout의 A가 되겠죠. Sout의 A. 자, 근데 지금 내가 이 A를 앞에다 클래스 이름 안 썼는데 클래스 안에서는 이름을 생략해도 돼요. 자, 그래서 이 앞에다가 hello java.a라고 해도 되고 A라고 해도 되고 두 번 쓸까요? Sout의 hello 죄송해요. 레슨 01 hello java.a가 되겠죠. 그렇죠? 이 두 개는 같은 걸 호출하고 있어요. 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2, 10. 얘는 2고 10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드는 법 첫 번째 스태틱이라고 정의해 놓고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메인은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의해 놓은 것을 JVM이 호출해서 실행하는 것 뿐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 친구들은 뭐예요? 내가 A라는 객체를 만든 거죠. A라는 객체. 그 다음에 add라는 메소드 객체를 만든 거죠. 그렇죠? 메소드 객체. 자, 이번에는 힙, 유연산자로 만드는 객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연산자로. 자, 프로젝트 여기 말고 새로 만들게요. 그래서 레슨 02 힙 오브젝트 이렇게 할까요? 오브젝트 이렇게 할까요? 자, 그냥 오브젝트 하죠.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레슨 02에 오브젝트 오브젝트라고 하고 있죠. 그냥 엔터. 자, 오브젝트. 자, 똑같이 public static void main 쓸 건데 자동 완성을 지원해줘요. main 엔터. 자, 똑같이 이번에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그냥 만들자. 그쵸? 여기다 어떻게 클래스 A예요. 그쵸? 자, 똑같이 int A고요. 10. 자, public까지 쓸게요. public. 자, 이 친구는 public을 쓸 수 없어요. public.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자바 문서 안에는 public이라고 써져 있는 게 오직 하나, 문서의 주인 하나만 있어야 돼서. 자,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쓸 때는 꼭 이렇게 하나만 써야 된다. public. 자, 내가 이 10을 호출하고 싶어요. 10. 그래서 Sout에 A.A 이렇게 써야죠. A.A.
일단 이제 못한다 그러죠, 그렇죠? 못한다 그래요. 근데 내가 여기를 어떻게 public static b는 20 이렇게 했어야죠. 그러면 int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앞에 a가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름을 클래스 변수예요. 그래서 sout에 a.b 이렇게 하면 20이 출력이 되죠, 그렇죠? 얘는 이미 객체가 되어 있고 얘는 객체가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 자, 얘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얘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자,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자, 만드는 방법은 자, 이 친구가 객체가 되려면 이 친구를 포함하고 있는 A까지도 객체를 만들어야 돼요. 자, 뭐라고요? 자, A를 객체로 만들려면 A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를 객체로 만들면 A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자, 이 친구를 객체로 만들면 A가 객체가 된다. 자, 어떻게? 자, 만든 방법은 new 하고요. A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때 이 소괄호는 생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소괄호 생성자.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 뭐다? 객체를 만드는 법. 그럼 이제 요 A를 출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sout에 new A 하고 여기다가 소문자 A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실행해 보면 자, 이렇게 20, 10 이렇게 뜨죠. 그렇죠? 요거는 뭐예요? 메소드 영역이 만들어지는 객체죠. 얘는 뭐예요? 힘 영역이 만들어지는 객체죠. 자, 이것도 영어로 쓰지 뭐겠죠? A.B겠죠? 오케이. 그래서 보면 스태틱은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A에 소속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야죠. 클래스 A에 자 스태틱은 독립적이고 A는 여기에다가 소속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이 A에 소속되어 있다 그래서 필드라 부릅니다. 그렇죠? A가 객체가 되었을 때 소속되어 만들어져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필드라 부른다. 내 배경, 내 뭐 자원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 영어권에서는 필드를 뭐라고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특징 이런 것들을 필드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A라는 객체의 필드 이런 거죠. 그렇죠? A라는 객체의 필드. 또는 이제 다른 말로 속성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속성. attribute. 그렇죠? 속성. 근데 이제 속성이랑 필드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필드는 객체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속성은 자, 객체가 되기 전에 A를 정의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죠. 자, 정의해 놓은 것이 객체가 되면 필드, 그렇죠? 정의해 놓기 전에는 속성. 근데 이제 요 두 개를 구분 없이 쓰는 편이죠.
사람들 구분 없이 쓰고 그냥 속성이랑 필드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이렇게 정의가 돼 있으면 뭐예요? 속성. 여기 객체가 되면 필드. 정의가 된 건 속성. 객체가 되면 필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쉬었다가 올게요. 50분까지.